여당 대표의 입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정청래, 딴지일보가 민심의 바로미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네, 지난 6일이었나요? 초선 의원들이 다하게 모여있는 자리에서 강연자로 서서 했었던 얘기인데 이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저보고 뭐 요즘 언론에서 딴지일보에 뭐 게시판에 글 쓴다고 그러는데 저는 10년 동안 1,500번 썼습니다. 평균 이틀에 한 번꼴 썼습니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우리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봤을 때 딴지일보가 가장 바로미터입니다. 거기에 흐름이 가장 민심을 보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실까요? 정청래, 딴지일보가 민심의 척도. 나도 글을 한 1,500건 썼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나도 처음에 딴지일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게시판에 최소한 이틀에 한 번꼴로는 계속 쓰려고 합니다. 내가 쓴 글 보니까 1,500건은 되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면서 권하는 듯한 얘기인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서영주 대변인님. 네. 딴지일보 보고 의정 생활을 해라라는 걸로 초선 의원들 앞에서 한 강연이거든요. 그럼 초선 의원들한테 주는 슬기로운 의정 생활의 팁입니까? 조금 의아하네요. 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특정 어떤 그 매체라고 해야 되나요? 매체라고 보기엔 그렇고 커뮤니티 정도 되겠죠. 커뮤니티를 보고 그게 민심의 척도라고 하면 물론 그 아무리 초선 의원들이라 하더라도 그걸 다 믿지는 않겠죠. 예전에 우리 그 민주당의 그 원칙은 민심의 바로미터는 현장이었습니다. 정치는 현장에 답이 있다. 네. 그리고 현장이 바로 민심이다. 네. 그래서 현장을 많이 갔는데 온라인상의 딴지일보라는 그리고 그게 김어준 그 진행자가 오랫동안 만들었던 그거를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김어준이라는 특정 인물을 이렇게 집권여당의 대표가 공공성을 갖는데 대놓고 홍보를 하고 다니면 이게 전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통합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딴지일보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통합이라는 거는 좌와 우 다 모두를 아울러서 보는 것이 민심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집권여당과 대통령실의 호흡이 안 맞을 수 있는 이 부분이 이런 건가? 그냥 본인의 개인 취향을 얘기하는 거는 같은데 그렇게 많은 국민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그 부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 보입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부적절해 보인다. 이게 관련해서 좀 본인의 이 추가적인 부가적인 설명이 좀 있어야 될 정도의 사안이라고 좀 보인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관련해서 만평도 같이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창근 의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설명 좀 해주시죠. 김어준 우리 총수라 그러잖아요. 우리 총수입니까? 아니, 우리들이 흔히 얘기할 때 총수라 네. 그러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 총수가 되겠죠. 그리고 전당대회 때도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서 했던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딴지일보가 바로 밑으로 이름을 바꿀 지경이 오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사실 굉장히 부적절하죠. 대통령은 모두의 국민을 다 아우르겠다 했잖아요. 근데 저 얘기는 초선 의원들 대상으로 더군다나 자라나는 새싹을 대상으로 우리는 딴지일보처럼 우리 지지층만 갖고 가면 된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다 민심입니까? 반대하는 국민도 있고 또 중도적인 입장의 국민도 있잖아요. 집권 여당이라면 정말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저에게는 정청래 대표가 정말 집권 여당의 대표가 맞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입이라고 하는 것이 그간에도 봤지만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품위와 품격이 있는지 다시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부분은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돼요. 어정쩡쩡 넘어가는 식으로 대변인이 네.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지금 이미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네. 지금 이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당대표가 초선 의원들 모인 자리에서 강연자로 서서 한 얘기인데 명확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까 뭐 일반적인 만약에 다른 매체 어디를 콕 집어서 뭐 MBN이 민심의 바로미터예요라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그게 아니라 이 관련해서 지금 뭐 커뮤니티, 뭐 인터넷 신문, 뭐 이렇게 보기에 따라 이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방향성이 아주 확실한 곳이거든요. 여기가 이 커뮤니티가. 근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지지 성향이 딴지일보가 딱이다. 그러면서 어차피 선거는 51대 49. 악플도 신경 쓰지 말아라. 위대한 정치인은 악플을 이용해서 대통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DJ와 YS를 또 얘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근데 51대 49다 어차피 선거는 악플도 신경 쓰지 말아라 라는 얘기는 집권 여당인데 51만 보고 가도 된다는 걸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정치의 극단화에 대한 선언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죠. 51대 49. 근데 정치공학적으로는 맞죠. 51이면 이기는 거예요. 80으로 이기나 51로 이기나 이기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그 이기고 지는 부분만 그 계산적으로 하지만 정치는 그 이상의 함의가 갖고 있잖아요. 특히 집권 여당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정 운영은 통합입니다. 그래서 49를 그리고 뭐 30을 안고 가자. 네.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론에 있어서 본인이 60%를 받더라도 나는 40, 30을 보고 그 국정을 운영할 생각이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부분을 뒷받침하는 발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그 당원들 입장에서는 시원하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대는 없어져야 될 적이고 우리는 지켜야 될 동지고 네. 이거는 이분법적으로 명확할 수 있으나 정치 발전에 있어서는 과연 이게 좋은 발언인지 그리고 중도에 있는 국민들이 나중에 표를 던질 때 민주당에 표를 줄 수 있는 발언인지에 대해서는 이게 전략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는 발언 같습니다. 정치 공학적으로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지금 8시 25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지금 하려고 좀 현장에 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여기가 이 대통령실 앞인데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라고 외야 불러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하라라는 취지의 지금 이 국민의힘의 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인데, 네. 이건 저희가 이제 이 얘기가 좀 최종 이 기자회견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시 좀 보여드리면서 실제 라이브로 좀 물려서 좀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 국민의힘에서는 좀 대장동 항소 포기를 갖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잠깐 얘기 저희 하던 걸 돌아와서 정청래 대표의 이 발언, 네. 좀 이 부적절하긴 하지만 정치공학적으로 또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정청래 대표가 사실 또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요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듯이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여야 합니다. 이것이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입니다. 네. 정청래 대표 당심을 늘 중요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처음에 당대표 되면서도 이게 권리당원도 한 표, 대의원도 한 표, 다 한 표씩 똑같이 한 표씩 가야지 지금처럼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17표에 해당하는 가치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좀 고치겠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바로 어제 아침 최고위에서 공개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당심에 좀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도록 공평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됐어요. 커뮤니티를 좀 같이 보실까요? 보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가 당비 한 달 낸 당원한테도 갑자기 이렇게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선 거예요. 정청래 내년 당대표 재선 노리고 일반 당원 권리를 서둘러 좀 확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런 얘기들이 올라온다. 대체 왜 당비 한 달 낸 당원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아까 기사 다시 같이 가보죠. 이 기사 보면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164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164만여 명에 대해서 한 달 당비만 내면 된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원래 통상적으로 투표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현주 의원이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같이 보시죠. 그동안 당원 투표 기준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왜 한 달만 납부해도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겁니까?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반발이 심한 상황. 그러니까 한국일보 다시 가보죠. 네, 한국일보 전당원 여론조사입니다 라고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정 대표 측 문제 제기에 전당원 투표 아니라 전당원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의견을 참고할 수 있는 여론조사예요. 어떤 의견이 나오든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서용주 대변인님. 네. 그러면 전당원 투표를 하는 겁니까? 투표입니까? 여론조사입니까? 참고를 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참고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투표를 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네. 그 투표가 여론조사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표에 이제 그 근거가 돼서 그게 법률적인 그 효과를 보려면 네. 당원 당규가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상 당원들한테 저도 문자를 받았는데 이 투표로 처음에는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세 가지 안 이번에 뭐 전당원 당원 100%로 진행한다 지방선거를 그다음에 저기 보시다시피 뭐 이 예비 경선을 도입한다. 네. 그다음에 1인 1표제 대의원에 대한 등가성을 그냥 다 한 표로 한다. 이건데 이 부분에서 처음에는 투표라고 했는데 이현주 최고위원이 당원 당규상 시원을 한 달 납부한 사람은 투표 권한이 없어요. 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론조사로 이제 틀었죠. 조금 대표 입장에서는 모양이 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변명한 것처럼 보이나 뭐 사실 좀 준비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건 이 당원 100%로 가는 것들은 당신 민심에 있어서 한번 실패 사례가 국민의힘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국민의힘은 복귀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한 달짜리 그 당원들을 가입시킨 거는 윤석열 당시 후보자를 후보 만들려고 또 그 당원 당규 바꿨던 실패 사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심과 당심의 어떤 조율점들을 좀 당내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하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아마 네. 이런 조금 미스가 발생한 것 같다. 그래 보입니다. 네. 조금 좀 미스가 발생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여론조사냐 투표냐 딴지일보가 바로미터냐 지금 자꾸 뭔가 정청래 대표발 리스크가 설화가 하나 둘 지금 나오는 거죠. 근데 어제 분명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님이 해외 나갈 때마다 꼭 이상한 소리를 해서 성과가 묻혔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 없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요 사안은 뭐 바로 이 투표가 아니라 이 여론조사예요 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창근 위원님 이거는 성과가 묻힐 만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은 당헌 당규를 개정하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에 붙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론조사로 둔갑시킨 자체가 말장난이잖아요. 애초에 공고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다면 민주당 내부에도 당원들이 모두가 다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반대하는 당원도 있을 것이고 이견을 가진 당원도 있을 것이고 논란은 되겠죠. 그런데 네. 이 수습을 정청래 대표가 저는 참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단지 말장난의 수습이잖아요. 그럼 당헌 당규 개정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투표가 아니라 여론조사라면 앞으로 어떻게 당원 당규를 개정하겠다는 건지 방법론도 제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두고두고 논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도부 안에서도 벌써 논란이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빠르게 수습을 해야 될 건데 네. 과연 수습을 할지 또 다른 정청래의 입이 또 다른 논쟁을 일으킬지는 또 봐야 될 거예요 아마. 이게 사실 두고두고 논란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아까 커뮤니티 분위기를 보면 서정민 변호사님 사실 일부 또 강성 당원들은 아니 뭐 하는 겁니까? 만약에 이거 하면은 우리가 효력 정지 가처분 될 거예요 라고 나설 수도 있긴 한 거거든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간다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법적 공방으로 간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사실 법적으로 따지자면 결국에는 관련돼 있는 게 뭐 정당법과 같은 이런 네. 법률이 될 텐데 이런 정당법에서는 결국에는 이 정당의 자율권을 상당히 많이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그런 의결 방식이라든가 예컨대 뭐 대리의 방식의 그런 의결 행사 등을 금지를 하고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그 포괄적인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갔을 때는 이것이 뭐 법적인 그런 근거를 위반한 것인가 법령을 위반한 문제인가 이 부분은 사실 좀 따져볼 문제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실제로 이런 법률상의 분쟁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렇게 가게 된다면 법률 문제뿐만 아니라 뭐 정당의 그런 내부적인 과정 역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네. 법적으로 안 가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뭔가 이 김병기 원내대표는 순방 나간 사이에 좀 조용조용 큰 소리 안 나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큰 소리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 순방을 나가면서 그 모습 잠깐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어제 순방 나갈 때 이재명 대통령 뭔가 정청래 대표한테 열심히 지금 손짓까지 하면서 한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 수 없는데 두 사람이 한참 긴 거리를 둘이서 뭔가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서용주 대변인님.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한테 무슨 말을, 정 대표는 이 대통령한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저도 참 궁금하긴 한데 사실상 최근에 이제 관세 협상 관련된 얘기를 가장 많이 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 특별법 부분들을 빨리 가라. 대부분 제가 아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표 시절에도 일적인 거 외에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가장 큰 현안은 이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후속 조치를 입법부인 민주당에서 좀 조속하게 해주라는 그런 부분들일 것 같고요. 정청래 대표가 얘기할 부분들이 뭐 있겠습니까? 대부분 잘 다녀오십시오. 그 외에는 얘기가 없을 것인데 네. 최근에 있던 항소 포기 문제도 얘기가 있었을 수는 있으나 최소한 경제 민생 부분에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저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아마 했겠죠. 그리고 정청래 대표 조용히 잘 순방 다녀오시고 성과 낼 수 있도록 국내에서 서포트 하겠습니다라는 주제 얘기를 했을 텐데 오늘 제가 얘기한 딴지일보나 뭐 투표인지 여론조사인지 이런 부분들이 잘 수습이 돼야 7박 10일 끝내고 오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가 돋보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